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무렵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 마을은 한적하고 조용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기묘한 이야기들로 유명했다. 특히 그 펜션과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무서웠다. 펜션은 오래된 저택을 개조한 곳이었고 주변에는 낡은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주인 아저씨는 늘 수염을 길게 기르고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분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펜션 내부의 전화를 통해 연락하라 했다. 입구 쪽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는데 자정만 넘으면 사람이 연주하는 것처럼 건반이 저절로 울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여행 둘째 날 밤, 우리는 펜션 안거실에 모여 앉아서 누가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내기를 했다. 얘기들이 오가던 중 갑자기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고 모두가 조금씩 겁에 질려가기 시작했다. 친구 중 누군가가 진짜 무서운 건 이곳에 사는 것 같아 라고 농담을 던졌고 다른 친구는 오래된 피아노에서 소리가 나면 큰일 날지도 몰라 라며 웃어 넘겼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거실에서 퍼지는 피아노 소리였다. 잠결에 헛것을 듣는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다시 누웠는데 피아노 소리가 뚜렷하게 멜로디를 이루기 시작했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친구들을 깨웠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면서도 누군가 장난치는 것이라는 설득을 하며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 도착하자 피아노는 멈춰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누가 연주한 흔적도 닫힌 건반 덮개도 그대로였다. 이상한 분위기에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방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주인 아저씨와 마주쳤다. 그는 애매모호한 미소를 지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우리가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냥 피아노를 지나쳐갔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마을을 조금 돌아다니며 산책을 하기로 했다. 그러다 마주친 마을 어르신에게 펜션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펜션은 몇십 년 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살던 곳이고 그 피아니스트는 정신적으로 지쳐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그의 유령이 아직도 펜션을 떠나지 못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며 떠도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어르신은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중 몇 명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심각하게 겁을 먹었다. 어르신은 우리가 펜션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밤이 되면 너희 방문을 잠그고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나가지 말거라. 그날 밤 다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피아노 소리는 다시 한번 펜션을 울렸고 이번엔 멜로디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느끼는 소리마저 들렸다. 우리는 오직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 뿐이었다. 그렇게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밤을 보내고 난 우리는 그곳을 떠나는 아침에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마을과 펜션에서 있었던 일은 이후에도 많은 이야기를 제공했지만 우리는 그 후로 피아노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그곳의 저주인지 단순한 우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음산한 멜로디는 아직도 내 기억 속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 오지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 펜션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곳이었고 가격도 저렴해서 예약하게 되었다. 도착한 곳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장소였다. 펜션 주인은 다소 괴짜 같은 노인이었고 입실할 때 주의사항이라며 이상한 얘기들을 늘어놓았다. 밤 12시 이후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창문은 꼭 잠그세요. 우리는 그냥 도시와 떨어진 시골의 별난 풍습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입실한 방은 깔끔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싸늘한 느낌이 들었다. 긴 여행 끝에 지친 우리는 각자 짐을 풀고 거실에 모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우리 중 한 명이 공포 영화를 보자는 제안을 했다. 모두가 동의하여 노트북을 연결하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으나 영화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펜션 전체가 암흑게 휩싸이고 우리는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촛불을 찾아야 했다.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앉아있는 우리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이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순간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용기를 내서 한 친구가 창문 쪽으로 걸어가 보았으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냥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린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화장실 쪽에서 누가 물을 튼 것 같은 소리가 났고 복도를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그냥 모두 같이 방에 모여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기로 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새벽 2시가 되었다. 갑자기 방문을 누군가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우리는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확인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한참을 두드리더니 이내 소리가 사라졌다. 결국 우리는 그 밤을 꼬박 샜고 이른 아침 첫 기차를 타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로 했다. 떠나는 날 아침 펜션 주인은 편안한 밤을 보냈냐고 물어보았다. 우리의 표정을 본 주인은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해요. 하지만 아무 걱정 마세요.
당신들이 무사히 떠나는 걸 보면 오늘도 별일 없었던 걸 알 수 있으니 주인의 말을 듣고 나서야 우리는 그 펜션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우리는 밤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과연 그날 밤 우리가 마주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계속해서 궁금해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펜션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나 리뷰도 찾을 수 없었고 그곳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경험이 다시는 없기를 바랄 뿐이다. 돌아오는 길에 본 평화로운 도시의 모습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친구들과 길고 긴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습해서 매일매일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며 지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재미있는 공포 어플리케이션을 발견했다며 우리에게 소개해주었다. 그 앱의 이름은 영혼의 속삭임이었다. 이 앱은 사용자가 어디서든 귀신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스캔 모드를 활성화하면 화면에 이상한 진동이 표시되고 괴상한 소리가 들리며 근처에 귀신이 있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재미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 앱을 설치하고 사용해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했다. 친구들과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앱을 켰다. 큰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부엌, 욕실, 다락방까지 탐험했다.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이내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오래된 지하실 문 앞에 섰을 때 앱의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다. 친구들 모두 멈춰섰고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화면 속에는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그저 그래픽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우리는 농담삼아 누가 먼저 지하실에 들어가 볼지를 내기했다. 결국 내가 먼저 가보기로 했다. 핸드폰을 들고 천천히 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두컴컴한 지하실이 드러났다. 불빛을 비추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앱의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때 나는 무언가의 기척을 느꼈다.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등골을 타고 흘러내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뒤를 따라온 친구들은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비명 소리가 앱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 소리에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화면에는 이제 붉게 변한 형체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고 도망가! 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우린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모두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이후 친구 중 한 명이 앱에 대해 좀 더 조사해보았다. 이 앱은 실제로 처음 개발되었을 때 앱 개발자가 의도치 않게 이상한 코드와 접촉하여 원래의 의도와 달리 심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이후로 많은 사용자가 갑작스러운 공포 체험을 했으며 일부는 여전히 그 경험에 시달려야 했다고 한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앱을 다시는 켜지 않았고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여름방학의 해프닝으로 남았다. 하지만 때때로 그 지하실을 지날 때면 여전히 오싹함이 느껴지곤 한다. 어쩌면 그때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 이야기를 논하며 친구들과 우릴 쳐다보는 낯선 그림자를 두려워하곤 하지만 여전히 그 여름의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최고의 공포 썰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양천리라는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은 주변의 산과 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했지만 그만큼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저택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이 저택은 수십 년 전 한 귀족 가문이 살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들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집은 버려졌고 이후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상한 현상을 겪는 일이 많아졌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히거나 집안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때때로 흐느끼는 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서울에서 온 대학생 4명이 그 주인공이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이 귀신의 집 이야기를 듣고 직접 체험해보겠다는 일념하에 이 마을을 찾아왔다. 그들은 이 저택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목표였다. 낮에는 평화롭게 보였던 저택은 밤이 되자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뿜어냈다. 음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달빛이 어슴푸레하게 집을 비추자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4명의 대학생은 캠코더와 녹음 장치를 챙겨 들고 성큼성큼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 안은 오래되어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얽혀 있었다. 벽에는 낡고 바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들의 눈이 마치 방 안을 따라다니듯 느껴져 오싹한 기분을 자아냈다. 4사람은 한 방에 모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음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들의 농담도 점차 줄어들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집 전체가 낮게 진동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가 집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듯 윙윙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겁이 난 한 학생이 이제 그만 나가자고 소리쳤지만 다른 학생은 조금만 더 버티자며 그를 진정시켰다.
이때 벽난로 쪽에서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내 학생의 주위를 맴돌다가 사라졌다. 그때마다 그들은 등골이 오싹한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방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피아노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울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음에도 건반이 눌려지며 오래된 자장가가 흘러나왔다. 이 이상한 현상에 겁에 질린 내 학생은 결심을 굳히고 저택을 빠져나오기로 했다. 그러나 출구로 향하는 길에서 그들은 또 다른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2층 계단 난간에 하얀색의 흐릿한 모습이 서 있었다. 그것은 바로 흐느적거리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옛날 복장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학생들을 향해 얼굴을 돌렸고 그 순간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내 학생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내려와 저택 밖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저택을 벗어나자마자 한 학생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저택의 창문마다 귀신의 형상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한동안 길가에 앉아 숨을 고르며 믿기지 않는 경험을 되새겼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마을을 떠나며 마을 사람들에게 밤새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도 무사히 돌아온 게 다행이지. 그 집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내 학생은 마을을 떠나며 2번 다시 그러한 호기심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인터넷에 그 경험을 남겼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귀신의 집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양천이 귀신의 집은 전보다 더 유명해지게 되었다.